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선투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환율 하락했고요. 코스닥과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자, 한 달 만에 또 파주, 천안, 울산, 부산 등 36곳이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규제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이 답이지 규제 지역이 답이 아닙니다.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이 또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규제 지역은 계속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신계원 교수님은 전국적인 풍선 효과가 계속되고 이렇게 오른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방법으로는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호객노노에서 새롭게 지정된 이런 규제 지역을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네, 보면은 현재 수도권에서는 뭐 이천이 뭐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보면은 현재 아산이 빠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반도체 호황 차화정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1년도에 주력 산업 기상도를 보면은 그 반도체가 전망이 수출이나 생산 모두 다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업종인 반도체의 전망이 밝으면 내년에 한국의 주가와 한국의 경제에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 1,050원 밑돌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900원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900원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파리처럼 용산역 철로 위에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올림픽 강변북로 주택용지를 활용하면 그러니까 도로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면 16만 호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의견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공급에 대한 그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슈가 될 것이고요. 결국에 서울에 고밀도 고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주택이 가장 부족한 것이 서울이고 또 서울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서 높이를 높게 짓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시행, 유가 따라 매겨지는 전기료 2년 뒤부터 크게 오를 수가 있다. 네, 우리나라가 전기료가 좀 싼 나라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면서 전기료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라든지 뭐 대부분의 제품을 만드는 데는 전기가 사용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제품의 생산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또 내년에 물가도 굉장히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단독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서울 내년 공시가가 10% 껑충 뛴다. 네. 자, 보유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유주택자는 나라에 월세를 내는 꼴이 되고요. 무주택자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꼴이 됩니다. 네. 결국 전 국민이 월세를 내는 세상이 도래하게 됩니다. 자, 미국 코로나 지원금 1인당 600불을 또 쏜다. 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2차, 3차, 4차, 5차 계속 부양책들이 나올 예정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지원금을 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내년에 돈을 풀고 다른 나라들도 돈을 풀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FED 3년간 제로금리를 재확인했다. 네, 3년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금리가 0에서 0.25% 동결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내년 2분기 말부터, 자, 내년 2분기 말이면 6월이죠. 네, 그러면 6월부터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년간 미국 금리 동결이고요. 네. 미국의 6월 경제 회복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이주열 저금리 전세가 급등의 주범이 아니다. 네. 최근에 그 저금리가 전세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전세가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가 아니죠. 네. 임대차 입법이고요. 2년 거주 의무이고요. 일시적 이주택 기간 축소가 바로 전세값 상승의 원인이고요. 가장 큰 전세가 상승의 원인은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전세를 공급하는 강력한 그 공급 원인이었었는데 지금 다주택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임대주택이 부족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이 부족하니까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이 그 투기꾼이라든지 적폐가 아니라 이 임대사업자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파운드리 대여 또 잡은 삼성 TSMC에는 없는 4나노로 승부를 한다. 예. 지금 그 이런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삼성의 제품이 적합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결국 TSMC를 앞서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현대차의 로보택시 3년 내에 미국의 주요 도시를 달린다. 네. 자, 현대차가 3년 안에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개발해서 미국에서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고요. 자, 현대차가 앞으로 테슬라를 앞서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완전 무인 레벨 4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코스닥 20년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네. 코스피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코스닥의 미래도 코스피만큼 밝습니다. 이유는 코스닥에도 4차 산업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코스닥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역사적 고점 돌파한 과거 사례 보니 코스피 20주 이상 상승을 했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저는 역사적인 고점, 역사적인 상승을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사적인 고점 계속 돌파할 것이고요. 2021년도에는 코스피 3,500 돌파할 것을 저는 예상합니다. 자, 전국이 활활 아파트값 0.29% 올라 또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자, 0.29%는 주간 상승률을 의미하죠. 주간 상승률의 기준은 0.2%입니다. 1년이 52주기 때문이죠. 네, 주간의 0.2% 상승은 연간 평균 10%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전국이 0.29%를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연간 15% 상승에 해당하는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취득세가 13%로 상승해서 이제는 투자자가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자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투자자의 시장이 아니죠. 네, 그런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많다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매물이 감소하니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급의 많고 적음이 매매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현재 모든 정책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입니다. 3기 신도시의 공급도 저는 별로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달 둘째 주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입니다. 전세가 상승률 세종 1.88%. 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에 52주를 곱하면 97.76%가 나옵니다. 즉, 이것은 연평균 2배의 전세가 상승을 의미하는 수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가 상승의 원인은 임대차 입법과 2년 거주 의무, 일시적 2주택 기간의 축소입니다. 자, 강북 아파트 값이 평균 8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은 저가 아파트의 상승이 더 가파른 시기죠. 자, 3억이 6억이 되고 6억이 9억이 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 힐스테이트 고덕 강일 분양가가 2,230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당 분양가가요. 네, 시세 차익이 3억인데요. 네, 단순 계산으로도 시세 차익이 4억에서 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이 수만 명이 몰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로또 분양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소유자에게는 추가 부담 금액이 늘고 건설사에게는 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누가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누가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앞으로의 공급은 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실익이 없으니 건축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인허가를 받았다고 모두가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익이 없으면 인허가를 받았어도 공사를 미루게 될 것입니다. 네, 롯데타워의 그 스카이브리지 사진인데요. 네, 굉장히 멋진 사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의 뷰를 볼 수 있는 장소고요. 일몰 시간 직전에 가면 주간 경관과 야경을 모두 볼 수 있어서 저는 추천합니다. 부동산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여기가 무서운 분들은 최고층 카페에 가시면은 360도로 네, 서울의 강남의 그런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풍선 효과 전국 확산, 조정 지역 규제 차라리 없애라. 네, 조정 지역 규제를 차라리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규제 지역 확산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규제 지역에 묶여 있어도 서울과 김포는 계속 올랐기 때문이죠. 자, 지금의 시장은 전세가가 오르니 무주택자가 실거주주택을 미리 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규제 지역이 되면 불편함이 가중됩니다. 집값은 오르고 세금은 오르고 월세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사상 첫 2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늘어날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인플레이션 광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 공시가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집값 상승폭보다 2배 올린 내년 공시가 사실상 증세다. 네, 세금이 늘어나면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후발주자가 전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청담동 시세 27억 단독주택 보유세가 올해는 7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1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2,5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유세 증가는 전월세가의 증가가 됩니다. 앞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주거비가 가장 비싼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세계에서 보유세가 가장 비싼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년 신도시 보상금 17조가 풀리는데 또 이 보상금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서 현금 대신 땅을 받으면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자, 내년에 신도시 보상금만 17조고요. 용인 플랫폼 시티 보상금만 6조입니다. 그리고 기타 도로 건설, 전철 등의 보상금이 수조 원이 엄청난 돈이 내년에 풀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자, 건설사에게 건설사가 단지를 건설해서 매매를 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혜택으로는요, 건설사가 임대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화이자 백신 풀리자 손님 돌아오는 미국 호텔들.
네, 그래서 미국의 그 호텔업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코로나19로 가장 타격받은 업종 중 하나가 호텔업이죠. 그런데 호텔업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그 배경에는 미국의 그 백신 조기 접종이 있겠죠. 자, 파월 백신 접종은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 경제 내년 중반에나 회복이 된다. 자, 내년 중반이면 7월이죠. 네,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자, 한국은 내년 12월에도 경제가 회복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백신 접종이 아직 시기가 미정이기 때문이죠. 자, 부산 등 36곳 규제 지역으로 추가, 전국이 묶일 판이다. 네, 창원, 의창, 경기, 파주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들을 이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네, 파주의 상승이 전국 1위였던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K-팝 둥지를 트는 마용성 새 한류의 성지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SM, 빅히트, YG 이런 회사들이 마용성의 둥지를 트는데 CJ 같은 경우는 뭐 일산 동구, 네, 일산 동구는 이해가 되는데 파주 탄현에도 콘텐츠 월드를 CJ가 짓는다고 하니까 여기는 약간 의외로 보여집니다. 자, 임대를 사랑해서 생긴 문제들, 네. 자, 야당에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65만 가구 또 혹은 120만 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런 계획들이 좀 무리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가능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것만 보아도 다음번 트렌드는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서울에 공급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자, 글로벌 외톨이가 된 한국 경제. 네. 자, 결국 한국이 백신 접종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국가는 훨씬 더 빠르게 경제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업 규제법은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법이고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네.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선티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